자, 압류 세금 공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비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있습니다. 자, 온비더는 그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으로 이제 압류, 국공유재산 등을 공매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온비더.co.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온비더 유튜브가 있거든요. 온비더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통 캠코라고 하거든요. 캠코. 예, 캠코. 옛날에 성업공사였어요. 옛날에. 이 준정부 기관이거든요. 1962년도에 설립해가지고. 그런데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문현동에 부산국제금융센터 있죠. 그쪽에 40층에서 47층까지 본사 사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공매가 온비더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LH가 있어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그 다음에 시도개발공사. 뭐 부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각 시마다 개발공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녹산의 강서구 이런데 옛날 그 명지나 이쪽에 처음에 입찰할 때 상업지역 토지 입찰하고 할 때 그때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라고 있었거든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주최해가지고 공매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는 종류가 많아요. 그냥 법원에서 하는 것은 경매, 법원 아니면 공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현장 입찰을 하는 어떤 입찰 방식의 진행이 있기 때문에 조금 테크닉을 좀 알면은 낙찰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화학습하면서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조합원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대주공, 망미주공 이런 것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행을 많이 했었어요.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거제동 여기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상호저축은행 가서 입찰을 했었거든요. 네. 자, 압류 부동산 공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없습니다. 인도명령 절차는 법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압류 공매는 경매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싸게 낙찰된다고 했죠.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세우셔가지고 입찰가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는 크게 수탁자산, 압류, 세금 압류를 이야기합니다. 유입자산, 국유자산이 있습니다. 자, 수탁자산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하는 것. 압류재산은 세금 내지 못해서 체납자 재산 매각하는 거. 유입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 유입자산. 자, 국유자산은 이 대부자산도 있어요. 공매가 대부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차. 그래서 국가 소유 재산을 위임받아서 매각이나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온비더 공매 인터넷 입찰을 하는데 경매처럼 입찰 법정 안 가도 되죠. 그래서 현장을 안 가도 된다.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서 그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하시든지 공인인증서 인증하시고 입찰할 때는 법용 공인인증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온비드에 공인증서 등록을 해서 입찰 진행을 합니다. 나의 온비드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은 활용하실 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온비드를 설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조건 설정을 하고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온비드 자체 사이트 안에 유튜브 강의 내용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매 물건 검색할 때는 용도별 검색, 상세 조건 검색, 지역별 검색, 이렇게 나눠서 검색을 하시면은 좀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탁 재산은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캔코 물건에. 그 다음에 압류 재산은 경매 권리 분석을 준용해서 권리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기본이죠. 경매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압류 재산도 할 수 있는 거죠. 유입 자산은 캔코가 낙찰받아온 물건이라서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유입 자산.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 이용기간 물건 여기에 별표해 놓습니다. 이용기간 물건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공공기관이 소유한 거. 이런 것들은 권리 분석도 별로 필요 없고 명도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받아요. 싸게.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재산, 이용기간 물건 중에서 기타 일반 재산. 자, 이용기관 측에서 사무를 직접 처리해서 금융기관이나 일반 법인들이 파는 물건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일반 법인들이 파는 물건. 기타 일반 재산. 그래서 이 이용기관 물건,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 재산, 이 물건들을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한번 실무적으로 좀 다뤘잖아요. 근데 제가 물건을 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대부 물건이고 임대차 물건이어서 오늘은 공유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예. 근데 공유 물건을 놓치면 끝이잖아요. 안 놓치고 계속 보다 보면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건 검색할 때 지도로 검색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있는 물건 검색할 때 뭐 강릉시나 동해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로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럼 지도로 찾으면은 물건을 조금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입찰 방법은 보증금 계산해서 클릭하고, 국면의 입찰 보증금이 입찰 금액의 10%죠. 입찰 금액의 10%. 경매하고 틀립니다. 예, 경매는 최저 입찰가의 10%잖아요. 환불 계좌 추가 버튼 클릭해서 저장해 놓고, 내가 낙찰 못 받으면 환불 받는 계좌 있죠. 자, 그래서 입찰 보증금 납부하면, 자, 본인 핸드폰으로 입찰 완료 문자 오고 낙찰 결과 문자 옵니다. 나의 온비드에서 입찰 확인 클릭하면 개찰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로 와요. 문자로 어떻게 됐는지. 자, 입찰 금액 정액 수정은 원칙은 안 되고 이중으로 입찰을 그만다는 내용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하면 끝이에요. 원칙은. 자, 경매는 민사집행법, 세금 압류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따릅니다. 자,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기일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법정기일 동그라미 합니다. 법정기일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자, 그냥 신고일. 자,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 신고일, 아니면 납세 고지서 발송일 적습니다. 납세 고지서 발송일. 이게 법정기일인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옆에 좀 적습니다. 법정기일과 이 세금 압류 등기 날짜와는 무관합니다. 법정기일과 세금 압류 등기 날짜와는 무관. 그래서 법정기일이 압류 등기된 날짜보다 보통 빨라요. 그러면 권리 분석할 때 압류 등기된 날짜 보고 이 사람 후순위네, 선순위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법정기일이 빠르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르잖아요.
그럼 법정기일이 빠르면 먼저 받아가요, 배당을. 법정기일이 빠르면 건주당이나 다른 것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자, 유찰되면 보통 10%씩 저감됩니다. 3천만 원 미만은 7일 안에 납부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은 보통은 한 달 안에 납부합니다. 자, 온비드 상단에 보면은 부동산 물건 검색하는 클릭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클릭해서 보시고 물건 관리 번호를 통합 검색에서 또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옥션은 굿옥션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 오른쪽에 보면 공매 클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공매의 차이점은 경매는 법원에서, 나머지 공개 입찰은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합니다. 경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있고, 인도명령이란 것은 명도 소송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공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절차가 없으니까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경매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 금액의 10%, 최저 입찰 금액의 10%, 공매는 응찰하는 금액의 10%. 그 다음 기한 경과 후에 대금 납부는, 경매는 재매각 전까지 가능한데 공매는 대금 납부 기한 넘기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채권 상계 여부는 경매는 가능한데, 이 채권 상계는 그 배당받는 채권자가 만일에 낙찰받았잖아요. 내가 배당받는 채권자다. 낙찰받으면 이 경락잔금하고 채권자 배당액을 상계 처리해가지고 나머지 잔액만 경락잔금으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상계 처리해서 내가 받을 돈, 넣을 돈 해가지고 계산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매는 상계 처리가 안 됩니다.